036 히말라야를 넘어서 12장-1 링수이라 은자님의 암자에 온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의 기쁨은 더욱 커져만 갔다.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친화감이 더욱 깊어졌다. 칼림퐁에서 만난 나의 스승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내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 동안 그와 함께하기를 결심했다. 그의 암자는 라사 너머 잠사로에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또한 은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나의 스승은 당시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들에 대해 내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스승의 암자는 이곳에서 200마일 떨어져 있었다. 나의 스승과 함께 한 그곳으로의 여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나눈 경험과 환희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쓰게 될 책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나는 은자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은자님도 나의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사랑은 100배로 보답을 받았다. 나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의 진정한 영적 아들. 우리는 서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내게 있어서 그는 진정한 영적 아버지였다. 내가 그 말을 하자 그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가 나의 어깨를 팔로 감싸자 그로부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사랑이 흘러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위대한 현자 중의 현자였다.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받아 마셨다. 나의 스승 또한 은자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따스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스승 역시 그 자신이 아데프트임에도 불구하고 대성자의 지혜를 우러러보며 여느 사람과는 다른 깊은 집중력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진정한 영적 교제의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참다운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며칠 후면 나는 스승과 함께 세계의 지붕을 넘는 긴 여행을 떠나게 된다. 나의 스승은 나를 만나기 위해 근 300마일이나 여행해 칼림퐁까지 왔다. 그의 깨달음의 경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모든 것들을 깊이 꿰뚫어 보았다. 처음에 나를 가장 많이 도왔던 것은 그의 그런 통찰력이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짊어져온 짐을 벗어던지게 된 것은 그 이후 내가 꾸준히 올라온 사다리의 첫 가로장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호수에서 낚시를 했다. 그것은 오로지 식량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은자님은 우리가 그날 필요한 만큼만 잡도록 했다. 내가 나의 스승에게 물었다. 은자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죠? 은자님의 나이는 아무도 몰라. 그가 대답했다. 은자님은 그 점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려 하지 않아. 하지만 간덴 사원에서 그가 가르친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 은자님은 희귀 식물과 초근에 대한 권위자이기도 했다. 그는 전 아시아에서 자라는 지극히 희귀한 식물과 초근에 대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그것들의 이름과 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곤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희귀 식물들은 가장 높은 고산지대에서만 자란다고 한다. 고산지대를 헤매는 험한 과정도 그렇지만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아주 능숙한 전문가가 아니면 채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은자님께 그 희귀 식물들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항상 얻기 힘든 것들을 찾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스승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는 있어? 아무튼 우리는 4개의 희귀 식물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배낭에 약간의 식량을 넣고 길을 나섰다. 고산의 차디찬 바람으로부터 얼굴과 손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와 장갑을 착용했다. 또 우리는 등산용 지팡이, 피켓, 로프, 작은 삽도 챙겼다. 은자님은 우리가 찾는 식물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준령의 윗부분일 거라고 예상했다.
우리는 은자님이 말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갔다. 나는 은자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능숙한 등산가인 우리 두 사람보다 앞장서서 걸었다. 나는 티베트에 오기 훨씬 전에도 뉴질랜드의 산과 유럽의 알프스 등 많은 등산 경험이 있었다. 산림들을 넘어 만년설이 쌓인 높은 고도에 이르자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은자님이 말했다. 아르호타를 찾기 좋은 시간이군. 아르호타의 뿌리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어. 머리, 몸통, 팔, 다리, 손, 발을 가지고 있지. 아르호타의 꽃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여. 눈 속에서 빛나기 때문에 밤에 찾기가 더 쉽지. 그것은 눈 속 몇 피트 아래에서 자라. 하지만 그것은 자기 주위의 놈들을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지. 그런 식으로 눈 속에서 길을 내서 표면을 뚫고 나오지. 그 꽃잎은 눈처럼 흰색이야. 만일 꽃이 반짝이는 빛을 내지 않는다면 아르호타를 찾기는 불가능할 거야. 그 꽃은 일종의 인광을 발산하지. 라마들은 아르호타를 모든 질병의 일반적인 강장제로 이용하지. 뿌리는 부위별로 빻아서 신체의 각 부분에 상응하는 부위에 사용돼.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달빛이 반사되는 눈 위를 샅샅이 살폈다. 아르호타를 처음 발견한 것은 은자님이었다. 우리는 눈 속을 파서 마침내 뿌리에까지 닿았다. 은자님이 설명해 준 대로 그것은 인간의 형상으로 되어 있었다. 날씨는 지독히 추웠다. 바람도 몹시 사나워지고 있었다. 은자님이 말했다. 잠시 동안 투모를 해서 몸에 열을 내야 될 것 같군. 한쪽으로 비켜서서 내가 나의 스승에게 물어보았다. 은자님이 투모도 하실 줄 아나요? 그럼 그가 대답했다. 은자님은 모든 오컬트 과학의 달인이야. 투모를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자 우리의 몸이 불처럼 뜨거워졌다. 아침에는 천사의 꽃이라 불리는 느고데바를 찾아보러 가자. 은자님이 말했다. 그 식물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야.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봐.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 꽃 역시 눈 속 깊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찾기가 정말 어렵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눈 위에 생긴 구멍이야. 구멍의 너비는 약 6인치 정도 되지. 그것은 지표면 아래의 바위에서 주로 자라지. 그것은 눈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자체로 열을 발산해서 주위의 눈을 녹이고 구멍이 생기게 하지. 우리는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것을 찾아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이 그것 주변의 눈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구멍이 사라져버려. 이번에도 느고데바를 발견한 것은 은자님이었다. 그것을 파서 보니 이제까지 내가 보아온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다. 그것의 표면은 벨벳 같았다. 그것이 내뿜는 빛은 제대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짙은 자색 중심부로부터 솟아난 꽃잎은 핑크빛 줄무늬가 있는 노란색이었다. 꽃잎들은 모두 같은 크기였고 끝부분은 마치 핑크색과 자주색 점들을 찍어놓은 듯 보였다. 은자님은 느고데바를 보고 아시아에서 가장 희귀한 식물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그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꽃이었다. 은자님의 말에 의하면 이 식물의 뿌리는 신장이나 방광의 질병, 수종증 등의 특효약이라고 한다. 라마들이 이 꽃을 발견하면 그것을 매우 아껴서 사용하였다. 그것은 지극히 소량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했다. 나는 점점 더 흥분돼 가고 있었다. 우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밖을 헤맸다. 우리는 이미 2번의 식사를 했지만 아직도 한 번 더 먹을 만큼의 식량은 충분히 남아 있었다. 저기 바위들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자. 어쩌면 저기에 촘덴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촘덴다는 정복자라는 뜻이야. 이 식물은 높은 안반지대의 바위 틈에서 자라지. 그것의 뿌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걸 캐려면 그야말로 바위를 쪼개내야 할 정도지. 촘덴다의 색깔은 흑회색이고 줄기와 꼭대기는 풀색이야. 이 식물을 섭취하면 몇 날 몇 달도 끄덕없게 되지. 라마들은 산을 넘거나 장기 여행을 할 때
그것을 복용해. 그것은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 라마들은 촘덴다 속에 산산바위에 힘이 담겨 있다고 믿어. 어떤 이들은 촘덴다를 불로장 생약이라고 부르지. 그것을 옥수수 술에 섞어 주조주조하여 마시면 세포 조직을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수행인들이 오랜 고행을 할 때 탈진하는 것을 막아주지. 이 식물로 조제한 약을 다량 섭취하면 깊은 트랜스 상태나 혼수 상태를 초래하게 돼. 심장의 박동이 정지하고 생명 활동이 정지하지. 그 상태에서는 몸을 몇 주 동안이고 냉동 창고에 집어넣거나 눈 속 깊은 곳에 매장할 수 있어. 티베트 요기들은 때때로 그 약을 사용해서 자신의 몸을 동굴 속에 둔 채 여러 주 동안 아스트랄계를 여행하곤 하지. 다시 돌아와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번에도 촘덴다를 발견한 것도 역시 은자님이었다. 그는 그것을 캐내기 위해 피켈로 바위를 쪼아내야만 했다. 내가 은자님에게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이것 져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두 분이 껄껄거리며 웃으셨다. 왜 웃는지는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같이 웃었다. 나의 스승이 혼자 저만치 먼저 가기에 내가 따라가 물어보았다. 왜 웃으신 거죠? 그가 대답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우리가 찾는 마지막 희귀 식물은 야르차군바야. 은자님이 말했다. 그것은 여름풀, 겨울벌레라는 뜻이야. 야르차군바의 가장 놀라운 특성은 겨울에는 벌레가 되고 여름에는 풀이 된다는 거야. 겨울에 그 벌레가 뿌리가 되면 그